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출발하라입니다. 언제부턴가 제 소개를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하게 되네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패션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화려한 직업이었죠. 일할 때는 치열했지만 밖에서 외형만 보기에는 정말 그런 직업이었어요. 패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여행을 다니며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산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는데요. 그 시간을 보내며 생각도 일상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백수고요. 제 멘토님과 대화 중에 가끔 저도 모르게 이 단어가 나오면 멘토님은 하라야 너는 백수가 아니고 유튜버야 하시지만요. 경제적으로는 백수가 맞고 곧 쉰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미혼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저를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바라본다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첫 코스는 여기입니다. 고이시카와 고라쿠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티켓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300엔. 여기가 에도 시대 초기 1629년에 미토 도쿠가와를 일으킨 요리우사가 자신의 나카야시키로 지은 것이래요. 나카야시키는 집인가 봐요. 그럼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저 이런 정원 정말 좋아하거든요. 밖에는 차 소리로 시끄러운데 여기만 들어와도 조용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이룬 성과를 가늠하고 그 결과로 한 사람의 가치까지 한정짓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취가 곧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땐 나 자신이 마치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실 저 역시도 이런 허무감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말이죠.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마음이 들 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나를 내맡겨버리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길이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고민. 이쪽 사이드 쪽으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방금 건너온 돌다리 예쁘죠? 여기는 새소리도 엄청 잘 들리네요. 새들이 이쪽에 있는 건지. 이제 해가 조금 나온다. 와. 아까 봤던 연못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연못이 나타났어요. 300엔에 이런 정원을 즐길 수 있다니 좋아. 주변을 둘러보면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아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고 싶었어요. 과연 세상이 말하는 잘 산 삶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진짜 정답이 맞는지, 그리고 불쑥 찾아오는 그 허무감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남은 삶은 조금 더 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제 마음을 다시 잡아주었던 생각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마음을 주고받듯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다리는 도게치교예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소소한데요. 예쁘게 물드는 저녁 하늘이나 길가의 예쁜 꽃과 풀들,
그리고 강무리로 반짝이는 윤술 같은 풍경을 바라볼 때 참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요. 어쩌면 내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인생의 허무감이 가장 크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있는 판 위에 올라가도 되나 봐요. 방금 여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와, 멋진 뷰.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쉽지 않죠. 제 주변에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백수인 저와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들 때 위축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그 멋진 이들이 제 친구라는 사실이 감사한데요. 제 친구들은 오히려 백수 여행 유튜버인 저를 부러워해요. 멋지다고 하고요. 참 재밌죠. 각자 서로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요. 이 나무는 꼭 모형 같다. 이제 다리를 건너서 가볼게요. 와, 다리 위에서 보는 풍경도 멋지네요. 이쪽도 봐야지. 정말 멋진데 왜 영상에 안 담길까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제 속마음을 담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 시청자님께서 얼마나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지, 진심 어린 응원부터 따뜻한 조언까지 여러분들의 댓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걱정을 끼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영상을 내리기는 했지만요. 여기 큰 거북이 있어요. 너무 크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처음에 모형인 줄 알았어요. 이 다리는 앵게스교 다리인데 수면에 비친 모습이 보름달과 같다고 해서 앵게스교라고 명명되었대요. 하지만 그런 댓글과 함께 참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신 듯한데 읽고 나면 힘이 빠지는 조언들이요. 대놓고 적힌 악플은 오히려 담담하게 넘기는데 저는 선풀 같은 선풀 아닌 댓글을 보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얼마 전 올렸던 8년차 유튜버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영상에도 그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요즘 다른 여행 유튜버들이 얼마나 뛰어난 장비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현실 파악부터 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이 세계를 잘 알고 있고 다른 유튜버분들의 능력과 비교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제가 그분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왜 열심히 하는데 내 영상은 봐주지 않냐며 불평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평소에 제 속 얘기를 잘 못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가끔은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 진솔한 상황과 마음을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고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자신의 부족함이나 현실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남과 비교되는 세상 속에서 굳이 그 비교의 무게를 한 번 더 얹어주는 조언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참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언이라는 건 정말 조심스러워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국내 맛집. 메뉴 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대로 맛있군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이 안에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도 그 영상을 통해 저는 아주 소중한 걸 깨달았는데요. 수많은 구독자님들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저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다는 거요. 세상이 보는 조회수 너머에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아껴주는 진심 어린 랜선 친구분들이 계신 거죠. 유튜브 8년차에 구독자 1만 7천 명. 세상의 잣대로 보면 많이 미흡하고 느린 숫자일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제가 결코 실패한 유튜버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의 지난 8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세월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아주 값진 결실을 품은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걸요. 자, 여기 갈 거예요. 캐널 카페. 여기 분위기가 좋대요. 여기서 직접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나봐요. 분위기 좋은데요. 왼쪽에 테이블 자리도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저는 바쪽에 앉아요.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 이쪽에도 자리 많네요.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열심을 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시험 기간이면 늦게까지 공부했고 직장 다닐 때도 일이 제 삶의 중심이었거든요. 퇴근해서도 머릿속엔 일 생각이 많았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밤늦게 야근하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는 너무 지쳐서 기사님께 라디오를 꺼달라고 부탁드리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엔 학교에서 임원도 하고 방송반 활동도 하고 대학 시절엔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막춤도 출 만큼 밝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30대 중반까지는 활발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제 일에 온통 몰두하고 성과와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리다 보니 제 성격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결국 나다운 삶을 위해 퇴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음의 과정을 거치며 성향도 내향형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자극적인 명소보다 조용한 정원이나 고즈넉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도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제 안의 소박한 평안을 찾는 과정의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길만 건너면 교희가시교회. 이 게이트로 들어갈 수 없나 봐요. 돌아서 가야 되나 봐요. 여기 애도성터 한번 올라갔다 갈까요? 살짝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다. 별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진짜 별거 없고요. 그냥 이런 거. 가자. 내려가면서 보는 풍경이 좋구나. 세상을 보면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죠.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유튜브 세계도 아주 만만치 않고요. 정말 어쩌면 이렇게 번뜩이는 콘텐츠와 멋진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놀랍고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남과 나를 비교해봤자 내 삶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런 삶이 가능하다면 돈과 성공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자 전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기억이 다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이 떠오를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떠오르는 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닐 것 같아요.
내 삶의 순간들이 행복했는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겠죠.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니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었니? 라고 우리 삶의 본질을 물으실 테니까요. 나는 이런 길을 즐기는 게 좋다. 와, 나무 멋있는 거 봐. 예술. 저는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들어오면은 안정감이 느껴져요. 너무 편하네요. 와, 나무 진짜 멋지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내 안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본질을 더 성장시켜 나가는데 마음을 쓰려고 합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채워가고 싶어서요. 요즘 저는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행복의 조건이 거의 없어 보여도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데요. 조회수는 여전히 많지 않지만 요즘 편집하는 게 재미있고요. 앞으로 조금 다른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그걸 생각하면 살짝 설레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 저만 챙기며 살았는데 요즘은 저녁 식사를 제가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한 지는 몇 달 되었는데 힘은 들지만 그것도 제게 큰 행복감을 주고요. 음식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엄마는 이걸 평생 어떻게 하셨을까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아무튼 요즘은 그렇게 일상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쿄역에 왔습니다. 예쁘네요. 암스테르담 중앙역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살짝 비슷한가? 그렇게 비슷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빨간 벽돌인 거. 물론 저도 가끔 이렇게 살아도 될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제 마음과 시선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가치에 두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프리랜서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요즘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나가야 하니까요. 삶의 어려움은 늘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다 보면 더 나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도쿄역 바로 근처에 전망 스팟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도쿄역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여기 도쿄역 바로 옆에 있는 키테. 여기 가서 전망 볼 거예요. 여기 내부도 멋진데요. 도쿄는 멋진 건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6층에 있는 키테가든으로 갑니다. 거기서 전망 볼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도 되는데 가면서 층마다 뭐 있는지 살짝씩 보려고요. 키테가든 다 왔습니다. 와, 이제 곧 도쿄역 전망을 만납니다. 내가 이뤄놓은 게 없어서 허무감이 찾아올 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못 거두었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니까요. 이 힘든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에 누군가에게 나는 분명히 소중한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해내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잠 줄여가며 갓생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내 곁의 일상적인 행복들을 놓치기 쉽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행복 몇 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행복 여러 개를 꾸준히 누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남은 생은 남들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속도로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잘 누리며 살자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응원이자 제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한데요.
비록 우리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행복들과 참된 평안이 늘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